법이란 바람이다. 국가가 국민에게 바라는 바를 이상적인 형태로 만든 것이다. 한비자가 법과 이론의 완성자라고 한다면 법을 시행시킨 완성자로서 여겨지는 인물 바로 이사입니다. 그의 업적은 지금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춘추 전국시대 진의 법과 사상가이자 정치가 뛰어난 명재상으로 진을 넘어선 전국시대 제일 가는 법의 전문가, 역사대로라면 통일왕조가 된 진의 승상까지 여기만은 어마어마한 인물이죠. 오늘은 진시황의 전국 통일 전후 막대한 발자취를 남기고 간 인물 이사에 대해 알아볼까요? 이사는 원래 진나라 출신이 아닌 초나라 출신으로 말 그대로 이방인이었는데요. 그는 어쩌다 조국이 아닌 타국이었던 진나라로 망명을 하게 됐을까요? 사기 이사열전에 따르면 관청의 우물을 먹는 쥐들은 변소를 전전하면서도 언제나 겁에 질려있는 반면 곡식을 먹는 넓은 창고의 쥐들은 사람을 겁내지 않는 것을 본 이사는 한탄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사람 또한 쥐와 같으니 처한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지는구나. 쥐들의 행동거지에 충격을 받아 이사 본인도 부유한 집의 쥐처럼 살기 위해 초나라를 떠났다는 일화가 유명하죠. 초를 떠난 뒤 시대를 대표하는 철학자이자 성악설의 대가 순자의 밑에서 한비자와 함께 학문을 갈고 닦는데요. 이후 모든 인간은 악하기에 그들을 강하게 통제해야 하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고 깨달았고 천성이 무지하고 악한 인간들을 강력하게 제어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사가 택한 것이 바로 법이었다고. 깨달음을 얻은 이사가 진나라로 떠나려 할 때 스승인 순자가 이사에게 왜 초가 아닌 진으로 가냐고 묻는데요. 천하의 대우를 받는 것보다 더한 수치는 없습니다. 비천한 지위와 궁핍한 생활 속에서 비관하는 것만이 선비의 도리가 아니지요. 내가 진을 택한 이유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진 나라기 때문입니다. 진에 도착하자 이사의 재능을 알아본 여부리의 추천으로 단숨이 벼슬길에 오르며 진나라 조정에 출사하게 됩니다. 진의 법과 재정을 총괄하는 문관으로 누구보다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며 여부리의 4명의 최측근 여씨사주의 한 사람으로 금세 자리매김했죠. 영정과의 왕권 다툼에서 패해 여부리가 실각하기 전까지 그의 최측근으로 활약하며 뛰어난 정치력과 두뇌로 진시황의 진영을 지독하게 괴롭혔는데요. 승상 여부리가 상국의 자리에 오르면서 후임으로 창평공과 이사를 함께 승상으로 임명하려고 했지만 진시황 정이 유폐당했던 동생 청교를 석방하고 동맹을 맺으며 왕족들을 휘하로 거둬들이며 왕권을 강화시켰는데요. 이에 정은 최측근 창문군을 좌승상으로 임명할 수 있는 발언력을 갖게 됐고 결국 여부리는 창평군만을 우승상에 앉힌 채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이사는 승상에 오르지 못한 원통함과 분함의 이를 갈았다고 같은 여씨사주 채택이 겨우 그를 달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부리가 실각한 뒤에도 정을 따르는 것을 거부했으며 진시황의 대관식 때 공개적으로 여부리를 떠나는 여씨사주 창평군을 비판하며 본인의 출세력과 진시황의 스카웃에도 불구하고 지하독방에 갇히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는데요. 만화 킹덤에선 여부리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았던 인물로 그려집니다. 실제 역사서에서도 실각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여부리를 마지막까지 말린 인물이 바로 이사였다고 하죠. 시간이 흐른 뒤 법치국가라는 진시황의 비전을 들은 좌승상 창문군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진시황이 바라는 법치국가를 온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인물은 이사뿐이라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그를 설득하기 위해 지하감옥으로 이사를 찾아가죠. 창문군을 통해 전해들은 진의 전국 통일 이유는 법치라는 진시황의 비전을 듣자 법가의 진수에 닿은 자가 아니고서야 생각해낼 수 없는 발상이라고 극찬하며 결국 스스로 지하감옥에서 나온 점을 보면 법과 사상에 상당히 깊은 애정을 품고 있는 모습이었죠. 이사는 감옥을 나와 당당히 정계에 출두하며 진의 내정에 다시 한번 관여하게 됩니다. 이사의 정계 진출에 진의 대신들은 그를 결사반대, 여부리와의 권력 다툼 때 이사라는 단 한 명의 인물로 인해 영정의 측근들이 셀 수 없이 죽어나갔다는 것이 이유였죠. 하지만 이사는 중화통일 후의 법은 오로지 자신과 한비자만이 만들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의 머리로는 어림도 없다고 일축합니다. 그런 이사의 강경한 발언에 감히 반박할 수 있는 대신들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법의 권위자였다고. 진은 이사를 필두로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원교근공 정책과 뇌물, 이간질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외교로 전국의 주도권을 잡게 됐습니다. 이에 위기감을 느낀 한나라는 진의 국력을 소모시켜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고자 하는데요. 첩자 정국을 진으로 보내며 진왕에게 척박한 땅에 수로를 건설하여 개간할 것을 건의합니다. 하지만 정국이 첩자라는 것이 발각되며
타국의 사람들을 모두 첩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분위기가 진나라에 생겨났는데요. 이를 계기로 타국 출신의 인물들이 국가의 요직을 꿰차는 것을 막기 위해 진의 귀족들은 타국인을 배척하는 운동을 벌이게 됐고, 초나라 출신이던 이사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전국의 사건을 빌미로 진의 귀족들은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외국의 인재들을 모두 진에서 내보내야 한다고 진왕에게 상소했고, 진왕도 이를 받아들여 시행하게 됐어요. 이가 바로 축객령이란 정책이었습니다. 이때 이사는 진왕에게 그 유명한 간축객서를 써서 전하며 축객령을 저지하는데요. 다음이 간축객서의 일부분입니다. 태산은 한 줌의 흙도 사양하지 않아 그 높이를 이루었고, 황하는 한 줄기의 시냇물도 가리지 않아 그 깊이를 이루었다. 이사가 쓴 간축객서는 진왕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고, 진은 떠나간 천하의 인재들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이후 이사는 진왕 정예의 든든한 오른팔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진나라가 육국을 멸망시키고 천하를 통일한 후에 진왕 영정은 스스로를 시황제라 선포합니다. 이사는 시황제의 명으로 각종 개혁 정책을 주도했고, 각 나라마다 달랐던 표준 단위를 정의하는 개념 도량형을 통일시켰으며, 옛 사상과 제도에 매달려 있다면 통치에 해로울 것이므로 진을 제외한 국가들의 역사서를 불태울 것을 주장하며 이를 실행에 옮겼는데, 이것이 이사의 분서령이었죠. 결과적으로 진의 법치주의 기반을 확립하는데 크게 이바지했고, 황제가 직접 관리를 파견해 지방을 통제하는 9년제는 진시황이 추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적용한 것이 바로 이사, 진의 중앙 집권제를 확립한 주도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드넓은 중국 전체에 강력한 법가 사상을 적용, 진의 승상 자리에 스스로의 힘으로 올라섰죠. 그의 마지막이야 어찌됐든 재상으로 보여준 이사의 능력은 시대를 뛰어넘어 후대에조차 그의 법치 사상은 인정받게 됩니다. 만화 킹덤에서 그의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갈지 매우 흥미진진한데요. 이상 법의 대가, 이사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